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세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30분의 시간을 금융 브랜드 통일에 맞춰서 두 가지 테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페이페이 브랜드를 통합한 금융 서비스 스타일 공통화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가입 폼의 최적화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세가와 신야라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회인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회사를 경험했고 야후 재팬에서의 경험이 단연코 긴 UI UX 디자이너입니다. 현재는 금융사업의 브랜드 관리 책임자, 페이페이 카드 주식회사의 CXO 치프 프랜스 오피셔로서 역할과 더불어 금융사업을 횡단해 각 서비스의 UX 품질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사업의 브랜드 통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디자이너와 페이페이 금융 서비스가 더듬어 온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부분에서 오늘 세션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가셨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 공통화에 관해서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금융 횡단으로 브랜드와 UI UX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스트 절감을 함으로써 디자이너가 본래 사업의 KPI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입 폼의 최적화, EFO 난리지를 공유하고 금융 횡단으로 입회 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I 개선과 테스트를 반복해서 상호작용으로 CVR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금융 서비스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서비스의 브랜드 통일에 빼놓을 수 없는 스타일 공통화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브랜드 통일의 배경입니다. 2020년 7월에 그룹 기업의 제트파이낸셜에서 금융각사가 페이페이 브랜드를 통일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브랜드와 칭호를 통일하는 이유인데요. 각사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급성장하고 있던 페이페이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금융 사업을 성장시켜가고자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이용 관점에서는 알기 쉬운 명칭으로 함으로써 유저가 친근감을 갖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하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과 서비스명을 페이페이 브랜드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비스 UI의 비포 애프터입니다. 브랜드 통일이라고 해도 단순히 상호와 브랜드 로고를 바꾸기만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디자이너는 이 트랜지션 기간에 얼마나 빨리 UI와 스타일을 정비해서 서비스의 심플함과 그리고 브랜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구조를 생각하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디자인 라이브러리입니다. 지금부터 순서에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금융 서비스의 과제입니다. 당연하지만 각 회사의 브랜드마다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로 디자인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들은 각사의 제작 환경이 달라서 품질을 담보할 수 없었다는 점, 전체를 총괄하는 디자이너가 없었다는 점, 각사의 디자이너와 조직의 컨디션이 다르다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 서비스를 횡단한 스타일을 작성해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페이페이 앱의 스타일 가이드와 연계하고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만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노린 결과로서는 유저에게 일관된 서비스 이미지로 인지될 것, 지켜야 할 페이페이스러움을 가이드라인화할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도 기본적인 디자인이 지켜지는 공통 라이브러리를 할 것, 그리고 최소한의 품질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할 것. 당시 제작 현장의 과제입니다. 여기서도 각 회사별 방향성이 다르고 품질 기준과 디자인 관리 차이 등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UI 사양서가 없고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이 갖춰지지 않는 점, 제작하는 디자인에 따라 새로운 UI가 난립하는 점, 결과로서 화면에 따라 스타일이 다르다는 과제입니다.
디자인끼리 효율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작성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제작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작 툴을 피그마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피그마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각 화면에 따른 UI를 통일했습니다. 사내의 대규모 디자인 시스템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페이의 제작 환경을 의견 청취했습니다. 이것들의 준비 기간에 기초해서 라이브러리 함에 있어서 아토믹 디자인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토믹 디자인이란 구성 요소 단위로 UI 디자인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최소 단위인 원자에서 디자인하고 분자, 생체, 템플릿, 페이지 순으로 디자인 작업을 합의하면서 추진해 가기로 했습니다. 아토믹 디자인의 개념 아래에서 컴포넌트를 만들고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 비주얼 디자이너, 웹 디벨로퍼로 꼼꼼하게 리뷰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금융 디자인 라이브러리입니다. 금융 서비스 공통의 스타일화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페이페이 카드, 페이페이 보험 서비스, 페이페이와 연결되는 미니 앱을 디자인을 하는 타이밍에 이용을 개시했습니다. 디자인 라이브러리의 구성 요소로 쓰는 미니 앱, 스마트폰 앱, PC와 관련 있는 디자인한 에셋이 6카테고리, 컴포넌트가 7개 카테고리, 약 4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라이브러리와 브랜드 관리에 관한 체제면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실장을 맡고 있는 UI UX 추진실이 허브가 되어 브랜드 관리와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각사와 연계해가는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UI UX 추진실에는 각 금융 각사의 디자이너가 소속함으로써 구체 서비스의 보다 신속한 디자인 반영과 정보 연계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페이페이사와도 연계하면서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라이브러리를 전개하는 것만으로는 퀄리티 컨트롤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브랜드 품질을 담보하는 구조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그 항목의 준수 레벨을 정의했습니다. 또 UI UX에 관련된 항목을 모은 UX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그중에 디자인 라이브러리에 관계되는 체크 항목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횡단하며 디자인 품질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디자인된 서비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카드 보험 그리고 은행 서비스가 선행해서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적용하고 브랜드를 적용해서 UI UX 통일을 추진했습니다. 간단하게 각각 개별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페이 카드의 카드 앞면, 카드를 붙이는 종이, 봉투의 실제 디자인입니다. 카드 앞면의 세계관을 종이와 봉투에까지 토탈 디자인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페이페이 카드의 미니 앱입니다. 페이페이 앱에서 시임레스로 이어지는 UI UX, 간편한 가입 폼 UI 디자인입니다. 페이페이 카드 회원 웹 브라우저입니다. 이것도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미니 앱 UI를 베이스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페이 카드 각종 웹사이트입니다. 목적별로 존재하는 사이트의 스타일을 맞춰 브랜드의 일관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계속해서 페이페이 보험입니다. 페이페이 보험은 보험 상품 선택에서 신청까지를 페이페이 앱 내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완료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 서비스입니다. 페이페이 보험도 동일하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미니 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페이페이 보험 상품별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스타일을 갖추고 입력 항목을 최적화한 폼은 모든 상품으로 일관되게 가입 체험을 실현해주고 있습니다. 페이페이 은행입니다. 페이페이 은행은 페이페이에서 원탑으로 은행의 기능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완성시켰습니다. 페이페이 은행도 타사와 미니 앱 스타일을 갖추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페이페이 은행의 계좌 개설 폼입니다.
계좌 개설 자체도 여기서 완결하게 되고 최단으로 당일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서비스이므로 심플하지만 공통된 스타일을 적용해서 다른 페이페이 서비스와 동일한 감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초기 단계에서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전개함으로써 스피드감을 갖고 실현한 서비스 사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타일 공통화에 관련된 대처에 관련된 성과입니다. 먼저 스타일 공통화의 성과로서 크게 3개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행한 카드와 보험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 두 번째, 브랜드 통일에 관련된 디자인 기반이 완성된 것. 그리고 코스트를 절감하는 복수 서비스의 제작 운영이 가능하게 된 점입니다. 여기서 잠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러스트 라이브러리 제작에 의한 효과 효율에 관련돼서 있습니다. 저희들의 금융 서비스를 보다 유저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숙한 일러스트를 갖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제작의 난이도가 높고 서비스의 테스트가 각각이 된 수 있었던 일러스트도 그 구성 요소를 조합을 함으로써 다양한 포즈나 씬을 재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작함에 있어서 퀄리티가 높은 일러스트를 속이나 하는 것 없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러스트에 관한 제작 환경 삭감을 가시화하는 겁니다. 페이페이에 있는 부품에서는 야후 보험 시대에서부터 31개가 되는 컬럼 기사를 이설할 때 많은 페이지에 있어서 페이페이의 톤 앤 매너를 맞춰야 되는 메인 비주얼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0에서부터 일러스트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보통 218시간의 작업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속인화를 하지 않고 라이브러리를 활용함으로써 16시간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93.5%의 공수 삭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러스트 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업면에서의 공연입니다. 페이페이 카드는 하루에 평균 신청을 하는 유저 수가 예전에 야후 재팬의 카드 시대에 비해서 330% 늘었습니다. 그리고 훅을 이용을 하는 신청 수도 200만 유저를 돌파했습니다. SNS나 유저 보이스에서도 카드의 앞면 디자인, 입행에 대한 포지티브나 의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스타일을 만들고 유저가 이해하기 쉬운 UI, UX를 제공함으로써 이것도 굉장히 큰 요소가 되고 실현할 수 있는 숫자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으로 평가를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올 10월에 페이페이 카드가 2022년에 굿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디자인성이라든지 유저가 자신의 음감을 갖고 자기 지갑에서 꺼낼 수 있는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카드의 앞면으로 하는 것을 의식을 해서 유저에게 제공을 하는 봉투까지 그리고 그 붙이는 종이까지 토탈 디자인으로 완성시켰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수상을 하게 된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EP UI에서 실제로 이용하게 된 페이페이와의 쉼레스를 한 UI UX를 실현했다는 점, 카드의 앞면 디자인을 쇄신하고 보안과 분실 시의 리스크를 고려해서 카드 정보 기능을 아플리에서 일원화 관리한다는 것. 세 번째가 페이페이의 후불 서비스를 전개하고 크레디트 카드 이상의 체험을 페이페이 아플리에서 실현했다는 점. 심사위원으로부터는 종합된 시스템은 구매 체험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펫이 온보딩의 디자인과 앱과의 연결을 포함해 서비스 전체 UI, UX의 완성도를 높인 넘버레스가 깨끗한 카드 디자인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랑을 갖고 모든 인바운드에서 만든 페이페이 카드의 디자인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으로서 디자이너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마지막에 디자인 라이브러리의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의 같은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페이페이의 스타일 가이드와 금융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일원화하는 것, 그리고 디자인 워크에 더 나은 효율화 시간, 본질적인 서비스에 공헌한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보다 나은 유저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에는 입회, 폼의 최적화입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EF에 대해서를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F는 Entry Form Optimization의 약자입니다. 유저가 왜 탈퇴를 하는가를 분석을 해서 유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엔트리의 비포 애프터입니다. 전반적인 특징으로 페이페이 앱과의 연대와 스마트폰 앱, 미니 앱을 의식한 간단한 폼을 목표로 처음부터 재구축,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반영되기 위해서 복수의 서비스를 걸쳐 입회해 위화감이 없도록 하는 통일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왜 금융횡단이 EF에 임하고 있는가? EF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엔트리 폼은 서비스의 입구이며 유저 커뮤니케이션의 초기 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단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구로서의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엔트리 폼의 품질이 나쁘면 많은 유저들은 서비스를 이용 개시 전에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금융 서비스 개선 전에 필요한 것은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CVR을 향상을 하는 것이 금융 서비스의 중요한 이용 스텝이 됩니다. 계속해서 금융 넘버원 폼의 목적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일정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횡단하며 수준을 높이는 개념으로 최근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체제입니다. 저희 UI UX 추진실 그리고 각 금융 서비스에서 이 노력을 조직화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B 테스트의 기획, 실시, 그리고 테스트 결과의 가시화, 정량화, 그리고 노하우의 축적과 횡전개 이것 등으로 서비스 CVR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융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CVR이라는 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횡단전 시선의 시책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사업 EF의 결과를 이기고 짐 상관없이 수집해 컨퍼런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거 AB를 집약해 검색, 파일링 등으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엔트리 폼을 제작하고 작성해 지금까지의 검증 결과를 모아서 기본적인 UI 폼을 만들기 위한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EF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EF에서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52개가 있는 체크 항목 중에 각사의 점검 체크를 하면 그로 인해 현재의 EF에 채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합하는 다른 회사와의 채점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다른 회사와 중간 금융 서비스를 비교해 자사의 엔트리 폼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VR의 추이의 계측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각 서비스의 폼을 CVR 추측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EF에 있어서의 승패에 대한 개선, UI 개선, CVR 등의 관계성 점검 등을 실시해 서비스 간의 경영층과 함께 논의하며 재료를 준비합니다. 이것의 편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금융 서비스에서 EF에 관한 지견을 모아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시책을 업그레이드 CV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EF의 구체적인 사례를 세 가지 설명드립니다. 이번 모든 카드의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의 선택 화면의 A/B 테스트입니다. 어느 디자인을 할까를 망설이다면서 거기에서 이탈을 해버리고 한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가설로 화면을 선택하는 데서 가능한 한 유저가 망설이지 않도록 유저의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0.58%의 숫자의 효과가 있었고 이게 좋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실전에 반영했습니다. 결론으로 한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저들이 망설이는 이탈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뒷받침할 만한 것을 더 하면 좋겠다라는 지견이 생겼습니다. 현재도 페이페이 카드의 그런 브랜드 선택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폼 스텝 화면에 최단 완료 시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동선에 비해서 페이페이 앱의 경유의 EP CVR이 낮은 과제였습니다. 가설로 만약 이 신청하는 화면 스텝 수를 보고 길게 느껴진다라는 유저들이 이걸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한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이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소요 시간을 기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0.35%가 됐고 컨트롤 파켓에서 CVR이 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A/B 테스트는 정량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실전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페이페이 유저의 때 최단 5분도 길게 느껴져 반대로 이탈 요인을 늘리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견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진단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새로운 지견으로서 스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엔트리 폼을 만들 때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로로 길게 폼의 화면을 쓰는 것이 스마트 화면 최적화된 짧은 화면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전개하는 UI 변경 테스트, A/B 테스트입니다. 가설로서 스마트폰은 한 페이지에 복수의 항목을 넣는 긴 화면일수록 그거보다는 스마트 화면에 맞추는 것이 낫다라는 것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결과는 1.90%로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실전에 반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이 앱화된 것을 봤을 때 새롭게 저희가 폼을 작성할 때는 이 U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VR 1.90% 향상은 대단히 큰 효과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그룹 회사 사이에서도 횡단 전개 를 하고 있고 그리고 페이페이 카드에서도 폼 UI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EFO의 대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치밀하게 해놨던 것을 보서 크게 세 가지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첫째는 과거 사례와 지금 52개의 체크 항목을 따른 새로운 신규 UI를 작성하는 것. 두 번째는 각 회사 간의 지견을 공유해서 효율적인 UI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CVR 향상에서 듣는 승산이 있는 UI 파츠와 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진행해서 유저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금융 넘버원 폼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오늘의 섹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 브랜드 통일은 디자인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브랜드 UI, UX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본래 사업의 KPI에 공헌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EP 폼의 최적화 EFO인데 EFO의 나레지를 공유해서 금융기관의 폼을 강화합니다. UI 개선의 테스트를 반복해 상호작용 CVR을 향상한다. 이상으로 저희의 금융서비스 지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처를 통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페이페이 금융서비스의 UI, UX의 시뮬레스를 공통으로 체험해 유저에게 제공하고 싶다라는 것이 멤버 전원의 목표입니다. 유저의 눈높이에 서서 알기 쉽고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금융을 유저들에게 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디자이너가 하나가 되어 금융 서비스 UI, UX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가시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토크로서 질문자를 불러 질문자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좀 심층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 퀘스천 마크가 있는 곳에 투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라인 고바야시 켄타로 씨이십니다. 고바야시 씨 간단히 자신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라인 크리에이티브 센터라는 디자인 조직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고바야시입니다. 회사에서는 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고바야시 씨 세션을 들으시고 본인이 신경 쓰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프레젠 감사드립니다. 너무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 세션이었습니다. 꽤 자잘한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디를 더 깊이 물어야 할까 좀 고민을 할 정도였습니다만 먼저 하세가와 씨의 프로필을 보면 먼저 CC 디자이너부터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컴퓨터 그래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웹 디자인을 거쳐서 디렉터가 되시고 그리고 현재 직업까지 오셨군요. 저도 그래픽 디자인부터 시작을 했고 웹 디자인 등을 하고 그리고 지금 광고 프로듀서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캐리어에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간단한 부분에서 먼저 하세가 씨가 지금 하시고 계신 부서 그 규모감 등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디자이너는 어느 정도 인원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 디자인실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디자인 부문에서는 의무 위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전부 해서 한 25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랜딩을 전문으로 하시는 디자이너가 계십니까? 금융에서는 저와 그리고 한 2명 정도 브랜드화의 설계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UI라는 VI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그리고 처음에 디자인 방침을 만들 때 브랜드라든가 키워드라든가 하는 것이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전문 부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 UI 디자이너라든가 하는 분들이 그런 것도 같이 만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번 타이틀만 보면 브랜드 통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노력하는 건 얘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을 들어보니까 UI UX 통일이라는 게 주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와 UI UX가 잘 섞인 그래서 잘 섞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가운데 BP 트러스트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라인에도 라인답다, 라인 DNA라는 말을 쓰는데요. 심플파이라든가 스마트라는 그런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만 페이페이에는 그런 브랜드에 관한 그런 키워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디자인 필로소피에는 페이페이에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공강, 심플, 일관성, 해피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 내용을 불려나가는 것이 저희의 기본 필로소피 철학입니다. 마지막에 해피죠? 예, 해피입니다.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저가 행복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심플이라는 점은 저희들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공통 워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플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기존의 야후라든지
야후 재팬이라든지 라인에서도 같은 동일한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페이페이 기업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참고로 브랜드 통일을 하실 때 벤치마킹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의식을 한 기업이라든지 브랜드가 있으셨습니까? 네. 각 금융각사라든지 전 세계의 핀테크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로스 유스라든지 금융상품,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락텐이라든지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물론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페이와 이번에 예를 들면 미니 앱의 후불 지불이라든지 페이페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회사들하고 체험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페이의 금융 상품이나 금융 서비스를 일관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인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사들을 사례를 참고를 하면서 본인들의 시행착오하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만들어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락텐도 금융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전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라인의 브랜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은 좀 안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인 측은 원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브랜드 이미지로서는 국민들의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아이디 같은 이미지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단하게 누구나 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 서비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야후 재팬의 인상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데 물과 공기와처럼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인상이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자체는 역시 챌린지하고 있는 기능이 많다라는 느낌,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라인 측의 이름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저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사 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죄송한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디자인한 것을 눈치 못 채게 하는 디자인인 거죠.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시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저희들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다니 안심이 됩니다. 이번에 페이페이님도 금융 분야에 직결되어 있는 서비스를 전개했다고 하는데 금융 분야에서만 있는 제약이라든지 어려움, 곤란함이라든지 뭔가 관련성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네, 금전하고 관련된 영역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FS세대라는 금융청의 룰과 법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법률과 세계의 법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유저는 일본의 금융청의 확실한 룰로 보호가 되고 있는 금융 제품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할까요? 이 부분을 의식을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세계하고 비교를 하면 룰이 굉장히 엄격한 속에서 디자인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각 국가별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그 룰이 굉장히 보호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같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제약이 너무 많은 게 오히려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는 점도 있긴 한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을 좋은 의미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금융이 아닌 기능 UI, UX를 제공을 함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굉장히 수완을 발휘해야 될 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에 특화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 금융 이외의 전개 가능성도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페이페이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페이페이 자체는 결제 영역의 모바일 페이먼트에서 기동이 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금융 영역을 연동시켜 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페이페이도 야후 재팬과 라인하고 동일하게 전국의 일본 국민 전원에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금융을 설립을 해서 허접한 단계이기 때문에 페이페이도 이 금융과 연계를 하면서 일본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와도 관련성이 있는데요. 일본은 금융 영역에서는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늦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추진하는 면이 굉장히 느린 것도 있는데 이게 국민성하고 연결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페이페이 브랜드는 많은 유저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나날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느 부분에 있다고 하세가와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페이페이 자체는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금전의 과제를 인터넷의 힘으로 해결을 하는 게 모바일 페이먼트화하는 게 유저에게는 굉장히 편리성이 높은 영역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그 페이페이는 굉장히 브랜드를 처음으로 설립을 할 때 소구력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다라는 점. 역시 처음으로 한 모바일 페이먼트로서 유저를 확보한 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거 그게 페이페이의 인지도가 높아간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께서 질문이 왔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불이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페이페이 잔액이 아닌 크레딧 신용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 리보 지불하고 비슷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거에 이렇게 주저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질문을 주신 시청자는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역시 금융의 이 신용카드 사업의 제한이라든지 손쉽게 신용카드를 페이페이 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인지라는 체험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들의 눈높이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이런 유저 조사를 한다든지 NPS를 정점적으로 우리들도 관찰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면서 나날이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유저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을까? 그리고 기능의 이 편리함도 더 쉽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걸까?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세트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후불이라는 서비스를 인지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 자체만으로 지금 바로 어떻게 해야지라는 건 없지만 유저의 의견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 정량의 데이터를 중요시하시면서 관측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특유의 문제점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너무 쉬우면 거꾸로 불안을 느낀다든지 간단 신청으로 하면 5분 간단 신청합니다 하면은 숫자가 낮아졌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그 친절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거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국민성의 하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의 금융 리터러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의 전달하는 그 정중함 이런 것들 적절함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함께 성장을 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인데요. 폼 개선을 함에 있어서 CVR을 높이는 것도 대전제가 되겠는데 유저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의식을 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이것은 페이페이 브랜드가 되기 전부터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다시금 엔터리 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뭔가를 시키게 하고 싶을 땐 뭘 하게 하려는 한 게 아니라 유저 관점에서 하고 싶으니까 간단하게 신청을 한다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티 패턴에서 말하자면 유저에게서 불필요한 정보라든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을 한다든지 유저님이 스트레스 없게 그리고 속이는 거 없이 UI를 하는 부분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요. 유저 커뮤니케이션 상의 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라든지 텍스트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 나가는 거 이게 UI, UX에서는 의식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청자분께서 그와 같은 관련 질문이 왔습니다. UX 라이팅이라는 영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디자인 라이브러리의 설계로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실은 굉장히 라이팅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라이브러리로서 가이드라인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것을 첨가하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완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언어라든지 언어에 관련된 텍스트를 페이페이로서는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관한 워딩으로 유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은 계속 제대로 해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피라이터라든지 UX 라이터라는 분이 계실까요? UX 라이터라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페이페이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라벨 분들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40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치고자 합니다.